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이슈 브리핑 갈림길 업종 대표주 밸런스 더 깊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의주의 주도주인 건 다들 알고 있는 건데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삼성전자 어제 방송을 아시아경제에서 조금은 더 다뤘는데 더 깊게 다룰 겁니다. 더 많은 업종을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IT인데요. 대표 이게 코스피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계속 고점 230만원대를 종가상 안착을 한 번 해놓고 그 다음에 못했다가 어제 한번 두 번째 안착했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달에는 계속 들어와서 지금 2분기에 고점 좀 낮아진 상황이고, 현재 지수는 올라가는 상황, 지수만 고점을 높여놓은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오늘 지금 예상 동시효과에서는 삼성전자 갭이 좀 갭상승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따가 또 시작해서 보도록 하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 올라갔다가 눌리느냐 아니면 계속 236만원을 못 넘어가고 밀리느냐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제 2분기에 계속해서 지수 아래에서 놀고 있다가 6월달에도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다시 순환의 상승을 보여주고 지수는 갇혀놓고 세경으로. 그 다음에 금융주는 지금 사실상 상승이 좀 멈춘 거예요. 상승을 주다가 대선 때까지 1차 상승 주다가 박스 과정, 지수는 세기 형태 과정. 지금 눌려놓고 밀리느냐 다시 반등을 주느냐 갈림길에 있는 거고, 증권주도 대선 기간의 상승 효과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증권주가 지수의 상승을 그대로 받은 건데, 지수는 눌렸다 올렸다 눌렀다 이런 상황에서 얘는 좀 더 깊게 눌렀죠. 기술적 반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제 반등이 나올 차례이기도 하고. 네. 보험주입니다. 보험주가 시장 상승 추이와 가장 동일합니다. 현대해상인데요. 가장 동일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주가 꺾이는 모습이 지수가 꺾이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현재로서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보험주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보시면 대선 전후에 대선 기간이었죠. 5월 10일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5월 10일 5 대선 기간 여기인데 5월 10일 요때 대선 기간 직전에 상승마저 같이 보여주고 지금 눌렀다가 반등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자동차가 순환 상승의 반등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지수는 한 단계 더 고점을 높일 겁니다. 만약 자동차가 밀린다면 지수는 자동차의 역할은 없어지는 거죠. 지수는 올라가도 뭐 다른 업종의 힘에서 올라갈 거고, 자동차가 밀리면은 지수는 올라가도 계속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눌렀다 반복을 할 거고요. 철강입니다. 철강은 요 구간에서의 상승 5월달에 있었습니다만 6월달에 들어와서는 눌러버리고 있다고요. 2분기에 자기 고점을 못 넘었다라는 점이 있어서 6월 마지막 때까지도 자기 고점을 넘어가기 29만원을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화학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도 2분기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업소재인 철강과 화학은 사실상 2분기에 상승이 없습니다. 약세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도 사실상 화학과 철강은 터닝포인트를 보여주긴 쉽지 않을 거라고요. 반등이 있을지언정 저항을 인식하는 포인트. 이들은 제품의 가격도, 철강 가격도 하락했고, 철강스 가격도, 그 다음에 화학 제품의 에틸렌 가격들도 하락을 했다는 점. 납사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입니다. 건설은 마찬가지로 2분기에 쌍봉이죠. 쌍봉을 만들고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에 큰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입니다. 뷰티입니다. 화장품주들은 2분기에 상승을 대선 기간에 자동차처럼 줬으나 대선 이후에 그대로 눌려요. 지수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 눌렸다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화장품주들은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자리냐? 그쵸. 단기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자리. 하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는 아직은 볼 수 없는 자리. 왜냐?
뒷심이 강해야 되는데 뒷심이 아니라 중간에서 꺾어버렸다고요. 2분기의 중간 지점이 5월 20일 정도인데, 그렇죠? 비트도 아니죠. 제약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사실상 뭐 현 정부도 의료복지 쪽에서 계속해서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 수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주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던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지수가 누르고 할 때 횡보를 했는데 얘는 누르고 반등 주고 좀 더 눌렀다고요. 기술적 반등을 보여준다고 하면 어제부터 반등을 다시 만들고 올라와야 될 거고, 올라오다 이제 못하고 대밀린다고 한다면 얘는 23만원대까지 눌릴 거라고. 유통주입니다. 유통주도 그냥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단 6월달에 들어서는 지수 횡보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조정을 강하게 받거든요. 외봉으로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외봉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봉에서 리바운딩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들이 뭐 하나뿐이 아니라 LG, 두산에서 지주사들의 상승은 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숨고르기 형태 누름인데 지수는 옆으로 퍼지는데 외봉으로 눌렸잖아요. 그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가 보이는 거죠. 외봉 다음에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갈림길의 위치. 당연히 여기서 더 밀렸다가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 그냥 반등을 주느냐, 이런 위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정리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 산업에 있어서 IT, 그렇죠? 그냥 뭐 정부 정책하고 관계없이 좋은 것들 IT가 되겠고, 새로 대선 전후에서 부각된 게 증권주, 기대심리죠. 그 다음에 보험주, 금리 인상 시기다 보니까 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주사, IT에서도 보면 반도체는 굳이 뭐 정부 정책 관계 없고요. 디스플레이도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SLG 디스플레이 실적 상향이고요. 2차 전지가 있는데 2차 전지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실적보다도 더 앞서는 게 정책에 대한 변화의 기대감. 새 정부에서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약. 이 차 전지나 증권이나 제약이나 지주사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새 정부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성격의 가능성,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실적 여전히, 그 다음에 보험주 기준금리 인상. 그러나 산업 쪽에서의 자동차라든가 판매 저조, 철강이라든가 화학은 가격 하락.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갈려요. 유통은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유통 부분에서 좀 갈리고 있고요. 음식료도 사실상 갈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음식료라든가 뭐 시멘트, 비금속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얘네들은 거의 힘 못 써요. 그리고 지수가 또 보면 2011년도 이후부터 같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면 그때도 갈렸잖아요. 수출주 쫙 안 가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뭐냐면 보험주 빼면, 제약주 빼면, 지주사나 증권주나 IT, 삼성전자 빼면, 반도체 빼면 사실상 4년에서 5년간 추세적으로 상승을 못 보여준 종목군들이에요. 월봉상 보면 LG전자, LG플레이 이런 식이죠.
그리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좀 멈칫멈칫하는 거고요. 은행주들도 사실상 뭐 몇 년간 4, 5년간 상승 못 보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 5년간 상승을 전혀 못하고 하락했던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전년도에 터닝포인트 보여주고 다시 재상승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게 나오는 건데, 단 화학과 철강은 그렇게 안 나와요. 아직은. 그리고 자동차도 강하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슬금슬금 터닝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증시가 여전히 큰 틀은 갇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상승이 나와줘야지 터닝 포인트인데 반쪽 상승만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 지수가 이때 당시만 해도 전체 상승, IT고 수출이고 내수고 가리지 않고 상승이 다 같이 나왔었거든요. 순환이. 근데 이 구간에서는 수출주는 아웃, 내수 위주로만 상승이잖아요. 지금 요 2017년도 상승 구간은 IT 위주의 상승, 수출주 상승이 아니라 IT 위주의 상승만 나와요. 그리고 정책기담 아까 얘기했던 뭐 증권이라든가 지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IT는 뭐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까지. 증권사, 지주사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라든가 금융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상 전체 상승이 아니라 또 얘네들을 수출주라고 묻기도 어렵습니다. 금융이 수출주도 아니고 보험이 수출주도 아니고 증권이 수출주도 아니니까 IT하고 그냥 금융세타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주사나? 그렇다면 결국 이 상승은 전체 상승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박스구에서는 반쪽 상승, 수출주는 안 가고 내수주만 갔던 반쪽 상승에서 또 갈리는 겁니다. 어떻게? 수출주 일부, 내수주 일부, 수출 반, 내수 반, 이런 업종으로 상승을 끌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외 증시를 좀 제가 설명드린데요. 미국은 제가 지난주 때 상승마디 값이 3%는 더 있다고 했어요. 나스닥도 2%는 더 있고, 그 자료 갖고 계실 거고 기억하실 겁니다. 6월 달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갭상승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제 이 자리 올라갔다가 제가 3% 정도 더 있다고 했어요. 3, 4% 정도 더 올라갔다가 꺾일 때 이 자리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얘기한 것들은 최대 거래량이 터진 지점을 확인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21,300포인트가 이탈될 조짐일 때 그때 변동이 나오고, 지금은 위로 그 예상 상승 마디값을 채우려고 하는 상승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은 보시면 이게 최대 거래량이라고, 여기서 터졌다고. 그러면 이 자리랑 이 자리라고. 그리고 S&P 500 상반기의 최대 거래량입니다. 따라서 어제 그저께 종가인 2433 이 자리를 올라갔다가 확인해주려 눌리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암시해 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위로 무조건 올라가서 꺾이겠다, 당장 내린다, 이게 당장 내린다가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근데 제가 몇 시 전에 예상 마디 값을 다 그 엘리어트 파동상 이럴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해 놨잖아요. 그 포인트로 보시면, 근데 어제 특이한 건 MSCI 한국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 못했어요.
MSCI 한국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 못했다고, 눌렸다고. 또 본토 증시, 우리 증시는 오늘 뭐 예상동시효과에 지금 현재 보면 반도체 IT 위주로 또 1% 이상씩 상승을 만들값을 만들고 있는데, 그들이 갭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예상동시효과로는. 그렇다면 걔네들만 갖고 올리기에는 결국 뭐예요? 자꾸 끝까지의 쏠림이라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업종에서 다른 것들이 순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가던 애들이 좀 더 눌릴 줄 알았지, 눌렸다 튀고 다시 좀 더 고점이라 인식하는 과정인데 왜 자꾸 올리지? 심리적으로 소위 말하면 쫓아오게끔, 따라가게끔 만든다. 그래서 제가 지수를 이제 전략을 해보면, 지수 전략상은 요게 지금 박스예요. 그 전고 5월 10일 날 고점대에서 눌리고 튀고 눌리고 튀고 눌리고 튀고 하는데, 요게 초록색 박스인데, 이 박스 안에서 한 번 더 6월달 고점 넘어갔다가 밀리느냐, 아니면 넘어갈 듯 하다가 밀리느냐 싸움이라고요. 2350은 깨진다는 얘기입니까? 6월달 저점? 6월달 출발 지점이 2348포인트예요. 그러니까 6월달의 상승값은 끝자락의 상승이기 때문에 팅팅팅 튀면 매매는 하지만 올라가도 다시 꺾인다라는 거. 그리고 2250포인트는 회귀포인트. 그러면 앞으로 이게 6월달이라고요. 6월 말과 7월달에 이 그림의 가능성으로 예상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보시다시피 갈림길, 전부 다 고점에서 외봉을 먼저 선조정 줬는데 지수만 안 주고 있다. 지수만 외봉의 고점을 줄 듯 하다가 다시 반등 주고, 다른 종목들은 다 주고 있다고. 외봉은. 네, 시원하게. 그리고 철강 화학이라든가 뭐 다 저쪽 깨지고 있고, 보험주마저도 살살살살, 증권주마저도 살살살살, 은행주마저도 6월달에는 지금 박스, 5월에서 6월. 그러면 IT인데 IT 공략은 그냥 매매만 하면 돼요. 짧게 기준 손절잡고, 이탈하면 컷, 이탈하면 컷, 올라가면 먹고튀기. 그럼 지금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분명 전체가 물려있는 게 아니라, 순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이 높은 수출주 위주로, 수출주도 전체 수출주가 아닙니다. 오로지 IT 쪽의 위주로만. 그 내수주도 다 아니다가 아니라 일부, 너네는 일로 들어와봐, IT 수출주 반, 거기서 IT가 대장이고, 내수주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같이 편성해서 가지고 있다고.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10바퀴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블록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블록에서 사실상 아닌데 몇 개만 갖고서 시장을 붕붕붕붕 만들고 있다고. 근데 다른 종목군들은 올라갈 힘이 약하거나 또는 오히려 전저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번처럼 이 상승은 야금야금 상승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돌파되더라도 겁먹거나 쫓아가서는 아니 된다 이거. 6월달은 지금 오르고 하는데 추세 상승의 그림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굴곡이어야 돼. 6월은.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올라가도 뭐 하더라도 지금 구간은 냉정하게 보고 계셔야 돼요. 제 지수 전략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누가 얼마나 침착하게 외봉의 고점을 만질 수 있느냐예요. 터치할 수 있느냐. 결연하게. 어딜 보고? 1차로 2350이 깨지는 걸 보고, 그리고 요 박스가 깨지면서 눌리는 과정을 예측하고 갈 수 있느냐예요. 저 위에서 후달리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보면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저점이죠. 2320인데 여기 요 박스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탈하는 과정인데 위로 슈팅 치면 아닌가 보다 하겠죠. 아니, 갭상승 나와서 슈팅 치면 여기서 박스 과정에서 특징 전부 갭을 메우는데 올라갔어요. 오늘 갭을 반드시 메워야 될 때 안 메우고 더 올라가. 그럼 뭐예요? 갭 메우려고 전강 후하고 내려치건 내려칠 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죠. 뭐 찾는 데보다도 그건 배팅의 자신감인 거죠. 결단력인 거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